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현직 시장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당내 결속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남게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치열했던 여당의 기초단체장 경선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경선 전까지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던 여수시장 경선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수의 경우 권세도 예비후보가 확정돼 민선 이후 재선시장 불가 공식은 이번 경선에도 적용됐습니다. 경쟁자였던 주찬원 시장의 해명에도 상포지구 특혜 의혹 제기와 탈락한 후보의 연대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표 결집에 성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순천의 경우 허석 예비후보의 본선행이 확정돼 지난 선거 때 아쉬움을 떨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 때 석패한 허석 예비후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내 입지를 다져왔던 조충훈 예비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새로운 인물론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과 고흥에선 일찌감치 김재무, 공영민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확정돼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경선이 치러지면서 후보 간 격한 비방과 후보 사퇴, 그리고 무소속 출마 움직임 등 경선 흥행이 아닌 내부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 승리에 앞서 당의 불협화음을 극복하는 게 여당의 선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1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의 5차 공천 확정자를 의결하고 오는 27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조만간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최근 당원 총투표를 진행해 1차로 9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다음 달 2차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악형 도립공원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조계산과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등 도내 3군데 산악형 도립공원이 내년이면 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계획 변경 시기를 맞음에 따라 생태계 보전 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 조계산의 경우 개발이 진행된 일부 면적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탐방로와 화장실 등 당초 18곳이던 공원시설 계획은 25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수에 위치한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이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을 평화테마촌으로 보수했지만 여전히 평화보다는 안보가 강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2002년 돌산 우두리에 세워진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지난 98년 돌산 앞바다로 침투하다 격침된 반잠수정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립 초기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개관 이후로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어 꾸준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2005년에는 용지를 임대한 민간단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전시관 용지 자체가 경매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시관이 안정화된 건 지난 2011년. 시가 평화테마촌이라는 이름으로 1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시관 시설을 대폭 개보수하면서입니다. 지난 2014년 반잠수정 전시관 옆으로 무기전시관이 들어서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유명 관광지인 향해람 인근에 있는 데다 학생이나 군부대의 체험시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테마촌이라는 이름과 달리 잠수정과 각종 무기, 남침 역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화테마촌은 무료 관람이라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이제 향이람 관광객 오면서 아픈 과거가 통일로 가는 걸림돌이 아닌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 변화와 함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자치분권 관련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능의 쇠퇴나 유사 중복 등 비효율적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달 말까지 지방분권 국정 방침에 맞는 조직 개편 기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도정 방향을 반영한 최종 개편안을 7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한 해 풍어와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목포항 부둣가에서 열렸습니다. 바닷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풍어제 현장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목포항 부둣가. 신명나는 풍물패의 길놀이가 풍어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다 신에게 정성스럽게 고사를 지내고 바다에서 숨진 넋을 기립니다. 올 한 해 풍어와 어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목포 수역 풍어제. 선주와 어민들 모두 올해도 만선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예전같이 고기가 많이 안 나가지고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만선하기 위해서 영광지게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600억 원대 위판고를 달성해 전국 5위 수협으로 도약한 목포 수협. 올해는 2,000억 원대의 위판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거센 풍파를 헤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어민들이 힘껏 노력해서 저희 수협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하루 종일 이어진 풍어제에 참여한 어민들은 목포항이 1년 내내 활기로 넘쳐나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 세풍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세풍 일반산업단지 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1단계로 0.35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준공하고 섬유 제품과 목재, 화학 제품, 의약품, 금속 가공 제품 등의 투자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광양만권 세풍 일반산업단지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전면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내부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한 데 이어 수질 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수영장 내부 공사와 함께 이용객을 위한 체온실도 증설했습니다.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아름답게 피어오른 철쭉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마저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곳에서 철쭉 축제가 열립니다. 시간 나실 때 들러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날도 다시 화창해지겠습니다. 어제는 구름이 끼면서 한낮에 대부분 1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동두천 24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최고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이 맑아지면 염려되는 게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다행히 종일 좋음 수준을 보여서 상쾌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 지방은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6.4도, 부산은 10도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22도, 강릉은 19도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는 없는 상태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